솔직히 우리 관우랑 장비 보면은 성깔이 이 양반들을 거의 수십 년을 데리고 다녀요. 유비가 삼국지에서 무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관우랑 장비가 유비한테 맞을까봐 따라다닌다. 그 물려받은 게 많은 그러니까 병원을 물려줬어. 근데 병원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그렇지 막 대출 이자 엄청 나오고 직원들 싸우고 뭐 막 난리 부스인데. 직원들 나가겠다 하고 다 다른 곳에서 너네 병원 팔아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국지 리뷰를 닥프로 와서 하셨었거든요. 그때 좀 뭐 댓글 같은 거 보시고 많이 봤죠. 닭국지라고 불려주시더라고요. 아주 네.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닥터에 나왔는데 그래도 도움은 돼야지 네. 했는데 나름 많이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이번에 또 삼국지를 근데 사실 댓글 보면 부담은 많이 됐어요. 어떤 주제로 할지. 워낙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피드백을 주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고. 제가 삼국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야, 이건 몰랐네.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단하시다. 이제 요거는 약간 비껴서 왜냐면 팩트 체크하면 내가 좀 후달리거든요. 어떻게 비껴서요? 정식과 의사가 됐다면 좋은 삼국지 인물들 베스트 앤 월스트로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정신과 의사면서 삼국지까지 잘하는 분들이 댓글 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래요. 잘 피해 가셨네요. 그래서 이 틈새가 아주 좁아요. 이게. 그러면 삼국지 인물 중에 정신과 의사 잘할 것 같은 인물을 정신과 의사가 일단 갖춰야 될 덕목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의사는 뛰어난 의학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일단 공부해야 되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개업하고 우리 오진승 원장님이랑 이제 DF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참 배운 게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또 미팅도 하고 그렇죠. 후배인 이준용 원장님한테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럼요. 우리가 의사는 자신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최신지견을 늘 캐치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그 지능, 지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또 판단력. 왜냐면 우리가 환자분들을 면담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은 공감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 입장에 생각해보는 능력. 저런 상황에 처했으면 되게 불안했겠다. 많이 좀 슬펐겠다. 막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조금 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럴 때 굉장히 우울할 텐데 왜 웃고 계시지? 정동이 좀 감정과 좀 불일치하는 그런 것들은 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질환들을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그걸 좀 알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경청. 들어야지.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신과 의사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은 이제 소통 능력. 환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할. 트렌디한 부분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고사성어 같은 경우나 고사성을 이 환자분한테 좀 얘기할 때 있죠. 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스포츠도 비유하고 뭐 최근 사회적 이슈도 언급하고. 스포츠 좋아하시고. 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진승 선생님이 너무 잘하실 텐데 트렌디하니까 사회적 이슈나 또 연예인 분들의 어떤 그 인터뷰 같은 내용들 통해서 저분들도 이렇게 힘들었다 뭐 얘기하면서 환자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잘 어울리는 군주 누가 있을까요? 누구? 첫 번째는 조조. 쪼. 그쵸. 완벽하진 않아요. 그치, 뭐 이 5가지를 저희도 뭐 다 갖추는 게 아니니까. 오각형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조조가 상당히 또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게임에서도 많이 보듯이 조조가 능력치가 팔방미인형입니다. 그렇죠. 다 좋아요. 맞아. 특히 지력도 군주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거든요. 맞아요. 지적 능력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판단력도 조조가 꽤 좋아요. 물론 몇몇 미스는 있었지. 일단 황제를 모시는 결단 그 당시에. 다들 주저할 때. 그렇죠. 원소, 유표, 조조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딱 조조가 그걸 잡았잖아, 기회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자기가 황제가 되지 않은 거 결국 끝내 자신이 거기 오르지 않은. 승상으로 남은. 그렇죠. 원술이나 동탁처럼 황제가 되지 않으려는 것도 저는 잘 선을 지켰다고 보고요. 또 이제 관도대전 전에 사실 조조가 제일 좀 약한 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원소가 공손찬이랑 막 싸우는 동안에 자기 모든 풀 전력을 동원해서 단기간에 자기 라이벌들을 다 쳐부숩니다. 뭐 원술, 여포, 뭐 장수, 유비. 특히 장수는 좀 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과감한 결단력. 주식으로 치면은 자기 시드머니 다 들고 단기 투자를 한 거야. 근데 다 대박이야. 하나 빼고. 그 정도면 뭐. 근데 이제 가끔 뻘짓을 해요. 왜 장수토벌전에서 추씨를 불렀냐고. 왜 관우한테 두씨를 안 줬냐고. 지난번 그 편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미스 중에 하나가 순욱한테 빈 찬압. 빈도시락. 이거는 참 진짜 인격적으로 좀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연희에서는 나오는 뭐 황계한테 뭐 고육계 당하고 뭐 방통한테 11개 당해서 적벽대전 진 거 뭐 이런 연희니까 근데 하여튼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청 능력이나 소통 능력으로 보자면 조조가 이제 위공이 된 다음부터 그 순욱한테 그 찬압 보낼 때부터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자기 모사들 쫙 불러놓고 얘기를 다 들어.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네. 그런 경청을 한 건. 원소가 좀 이런 게 약하지 않나요? 약하죠. 원소는 죽어도 말 안 듣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소통 능력도 좋지 않은가. 그 공감은 좀 못하지 않아요? 공감은 좀 낮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오각형 중에서 요게 제일 부족한 게 일단 조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리고 뭐 소주 대학살. 그리고 저도 이거 댓글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관도대전 후에 원소군이 이제 한 7만 명, 8만 명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걸 다 생매장 해버렸대. 조조가.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팩트가 맞더라고요. 그게 사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조가 영토에서 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막 관우가 밀고 들어올 때도 와 여기 같이 합쳐가지고 반란 세력이 허도해서 이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업으로 천도할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형주 점령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조조가 무서워서 유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 능력이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조조의 치세 내내 백성들을 강제로 막 이주를 시켜요. 뭐 개척하라고? 그렇죠. 개척하고 인구들을 좀 분배를 하고 그 강제 이주라는 게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이 좀 낮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 조조는 뛰어난 지략,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요. 인재도 잘 포용하고 냉철하고 뭐 중립성도 갖췄고 근데 의심이 많고 좀 냉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이 좀 떨어지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포 형성이 잘 안 될 것 같아. 아주 실력 좋은 나르시스틱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아닐까. 근데 또 자기 조절 능력은 또 뛰어난 편이라 환자는 잘 어떻게 끌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환자들이 많이 실망할 수 있는 좀 근거 있게 치료는 잘할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말하는 얘기들을 듣고 여러 증거들을 또 취합해서 또 정확한 진단도 할 것 같고요. 좋은 의사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두 번째는 저는 유비. 유비는 뭐 다들 뭐 대략 이미지도 그렇고 인정하실 거예요. 일단 조조 정도는 아닌데 이분도 수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요. 조조는 천재과인데 유비도 천재지만 잔뼈가 굵은 스타일. 좀 필드에서 많이 굴러가지고 일단 뭐 당대에 석학 노식이 제자였어요. 뭐 공부는 뭐 성실하게 안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직접 지휘해가지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병력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전투를 거쳤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죠. 올라온 거죠. 실제로 공손찬 휘하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평원 태수까지 갔거든요. 그렇네요. 공손찬이 아무 공이 없는 애를 인정해줄 만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뭐 그냥 유비 넌 내 동생이니까 이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방망파 전투라든지 그 적벽대전에서 육지전에서 승리한 거라든지 나중에 이제 한중 전투를 조조와 싸우면서 승리했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고 판단력도 굉장히 좋다. 인재 파악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게요. 다만 이제 좀 초반에 좀 맨날 도망 다니고 패배한 적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에 거하게 이릉대전으로 날려 먹었죠. 조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판단력이나 이런 지적 능력은 경청, 소통 능력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관우랑 장비 보면은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을 거의 수십 년을 데리고 다녔어. 그렇게 뭐 세력도 없는 주제.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비 패왕설이라고. 사실은 유비가 삼국지에서 무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관우랑 장비가 유비한테 맞을까봐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경청과 소통 능력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객장 생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없이 떠돌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병 대장이에요. 그냥 떠돌이. 근데 공손찬, 원소, 조조, 유표의 도겸까지도 그렇게 이제 떠돌이로 있으면서 늘 어느 대접을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땅을 뺏은 여포한테도 대접을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 실력도 있지만 그런 소통 능력이 참 좋기 때문이라 봐요. 왜냐면 여포 보면은 능력으로는 최강이잖아요. 근데 대접 보면은 뭐 여기서 쫓겨나 저기서 쫓겨나 그러다 겨우 유비 배신하고 서주로 한 거니까 그런 소통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
요거는 뭐 가장 탁월한 거 아닐까. 서주 대학 살 때 만신창이가 된 서주를 잘 수습했어요. 그래서 서주 출신의 그 미축이나 미방 같은 사람들이 아 우리 좀 맡아주세요 할 정도였고, 연이지만 여포를 토벌한 다음에 조조랑 같이 이제 딱 조조랑 같이 딱 말 달리면서 가는데 서주 백성들이 우리 유비 현덕님이 여길 다시 다스리게 해달라고 조조한테 빌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긴 해요. 형주 추격전에서도 형주의 백성들이 다 유비를 따라갔죠. 그게 죽을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유비가 공감 능력 중에서 이제 대의를 저버리자고 늘 민심을 위해 애썼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가 중과부족일 땐 도망도 다니고 실제로 자기가 일으킨 전쟁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민심이 따르고 했던 거는 유비가 그런 공감이 있지 않았나. 당시 정복군주 중에서 약탈을 하지 않은 유이한 군주입니다, 유비가. 삼국지 전체에서.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은 유비는 지적 능력과 최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은 좀 떨어지고 판단력도 조금 아쉬워요. 좀 보강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람 보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리고 또 사람 잘 끌고 그래서 환자들이 신뢰하고 잘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최신의 직연과 관련된 치료는 좀 부족할 수는 있으나 밑바닥부터 막 다양한 약들 써보고 막 부작용도 그러네. 느껴보고 막 치료 실패도 해보고 4년간의 경험으로 제아의 어떻게 보면 고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조조는 대학병원 교수 같은 느낌이고 맞아요. 유비는 로컬의 강자. 근데 그것도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면서 맞아. 뭐 전주에서 1년 페이닥터 하고 뭐 경상도에서 페이닥터 하고 뭐 충청도에서 페이닥터 하고 뭐 서울에서 하다가 뭐 병원이 망해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렇지. 또 어디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해고도 당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경험들 한 정신과 의사네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유비의 큰 장점이 인내력이 좋아. 우리가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유감스럽게 장기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외적 스트레스나 내적 갈등이나 아니면 병의 특성상.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조바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분 빨리 좋아지게 해야 된다면은 약간 무리수를 둘 때도 있고. 조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전 충분히 그렇죠. 근데 유비는 환자가 나빠져도 기다려줄 것 같아. 환자한테 신뢰감은 확실히 좀 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어떻게 보면 유비는 갖춘 거죠. 세 번째는 삼국의 또 하나의 축. 오나라? 오나라의 손권. 너무 메인 인물만 넣은 거 아니야? 보면은 공격 안 당하려고? 아니야. 댓글을 공격 안 들어봐. 손권은 뭐 일단은 지식과 판단력을 보면요. 조조만큼은 아니지만 손권도 능력치가 되게 좋아요. 코의 기준. 어쨌든 삼국의 한 축을 만들었고. 그냥 물려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거야. 그 물려받은 거 갖추는데도 쉽지 않죠. 형도 정신과 의사고 아빠도 정신과 의사야. 그러니까 병원을 물려줬어. 근데 병원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병원이 막 정신이 없는데 그걸 잘 수습해가지고 이룩한 거야. 아빠랑 형이 너무 큰 병원을 확장을 해놓고 그렇지. 막 대출을 이제 엄청 나오고 직원들 싸우고 뭐 막 무슨데. 직원들 나가겠다 하고 다른 곳에서 너네 병원 팔아라 막 이런 와중에 그걸 잘 정립한 거구나. 아빠랑 형도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고. 심지어 그 삼국지의 3대 대전이라고 한 게 관도대전, 그 다음에 적벽대전, 이릉대전인데 손권이 그 두 개를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적벽대전이랑 이릉대전. 그러니까 촉과 위랑 싸워서 다 이긴 거긴 하네요. 이게 유비랑 조조를 한 번씩 매겨봤다니까. 경청 능력과 소통 능력을 보면은 유비만큼은 아니지만 훌륭해요. 왜냐면 본인이 좀 안 되는 일들은 적임자한테 잘 맡겼어요. 뭐 그래서 오나라의 대도독계보가 주유, 노수, 여몽, 육송까지 자기가 안 되면 잘 맡기는 거야. 뭐 마케팅은 마케팅, 그렇지. 회계는 회계, 회계, 이렇게 병원에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 좀 나눠준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뭐 소아청소년 치료는 우리 이 선생님 잘해. 노인 치료, 치매 치료는 이 선생님이 잘해. 이렇게 하고 자기의 장점을 또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이 좀 없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상대적으로 이 사람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데 위나라나 총나라는 중앙집권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었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있었거든. 근데 송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호족들이 다 사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오나라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수틀리면 군사를 안 줘.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야 나 5만 명이 필요한데 우리 5만 못 줘. 야 4만 가지고 싸워. 실제로 적벽대전도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병원에 많은데 수틀리면 나가겠다. 환자 들고 나간다. 아빠 밑에서는 5일 일하다가 아빠 밑에서 군소리 없이 하고 아빠는 무서우니까. 형 밑에서는 5일 일하던 원장들이 갑자기 막 뭐 3일만 일할 거야. 뭐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아, 그거 싫으면 나갔고 네 바로 앞에 개원할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유, 우리 진수님 너무 정확하게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경청력과 소통력이 뛰어나서 그걸 다 인내하고 다 들어주고 다른 방향을 약간 모색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해보자. 아, 네가 며칠 쉬고 싶으면 그럼 이때 쉬고 대신에 이때는 바쁘니까 좀 조절하자 하면서 잘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한 것 같아. 잘하면 또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아빠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원장님들도 좀 우대하지만 그렇죠. 또 자기가 자기 잘 따르는 또 젊은 원장들을 또 키우고. 그렇죠. 실제로 손권이 인재를 등용에 아주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농부 출신, 목동 출신, 뭐 병졸 출신 인재도 등용했고 우나라에서 무로는 이제 싸움은 제일 잘한다는 감명이 뭐 해적 출신 아니에요? 해적 출신인데 심지어 해적 출신이었다가 유표의 그 부하장성이 황조의 밑에서 귀화한 친구거든요. 그렇게 중용을 잘 써먹었고 그리고 이제 이릉대전 때 제갈근이 이제 제갈량의 형이잖아요. 이제 제갈근을 출전시키려고 하니까 다들 아유 제갈량이랑 내통할 수 있으니까 배제를 하라 했는데 아유 제갈근은 나의 충신이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배포가 있었던 거예요. 손권은. 그리고 공감 능력이 참 좋았다고 느낀 게 저는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요? 손권의 어떤 궁에는 궁녀랑 일하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100명밖에 없었대요. 그게 적은 편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궁녀랑 일하는 사람 합쳐서 600명 정도. 중국이었으면 사실 규모가 더 크니까. 그 6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손권이 이제 무창이라는 곳에서 서쪽에 무창이라는 곳에서 동쪽에 이제 건업으로 수도로 옮겼어요. 그때 건업에 이제 새로운 궁을 지어야 되잖아. 도읍으로 옮기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럼 너무 힘들다. 기존의 궁을 다 부수고 거기 있는 목재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재활용한 거야. 조조는 동작대 만들어서 막 예쁜 여자들 다 몰아놓고 룰랄라 하고 있는데 손권은 그대로 그 목재를 가져다가 여기다 다시 쓴 거죠. 그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가장 그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시혜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전쟁 때문에도 힘든데. 특별히 뭐 세금도 더 안 걷고 실제로 손권이 본인도 굉장히 학문과 무예가 출중하고 늘 전장에 선두에 섰어요. 그래서 심지어 장녀한테 죽을 뻔도 했는데 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재를 잘 쓰고 자신이 못하면 그 인재를 신임해서 팀으로서 잘 이끌어갈 것 같아. 자신만의 팀이 있는 대학병원 교수님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컬도 물론 어울리는데 근데 이 병원은 더 확장할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약간 난 여기 제일 좋아. 이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요즘 시대는 좀 어느 정도 PR도 해야 되잖아요. 약간 자기 PR도 하고 자기 광고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임팩트는 없잖아요. 우리가 삼국지 캐릭터를 얘기할 때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손권이다 이렇게 쉽지가 않고 않죠. 오히려 이제 손권의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맞아요. 오히려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자기 PR에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베스트는 저는 이 세 군주들을 뽑아봤습니다. 본인은 어디에 속해요? 손권, 조조, 유비랑 어디 쪽에 가까우세요? 유비 쪽에 가깝지 않을까? 되게 본인을 좋게 보시는군요. 아니 뭐 능력은 유비보다 좀 낮고 아, 낫다? 높다. 왜냐면 제가 DF 오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거의 완벽해 아니에요? 유비보다 능력까지 좋으면? 유비만큼의 소통 능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유비만큼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고 매력이 99는 쉽지 않거든요.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사실 좀 뭐 덩치가 또 있으시니까 무력적인 부분은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환자를 어떻게 때려? 왜 그래? 삼국지 좋아하시는 이재병 선생님이 또 삼국지 군주 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면 잘할 것 같은 인물 3명을 뽑아주셨습니다. 댓글에도 우리 헬프님들이 다양한 의견들 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월스트. 정신과에서 정말 안 어울리는 군주들. 몇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